네, 다음 달에 이 굵직굵직한 정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초에 정부의 이 하반기, 벌써 하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매년 7월 말이면 나오는 아주 중요한 행사죠.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지갑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장원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그 취득세 중과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작년 연말에 정부가 뭐 대대적으로 취득세 이제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사실 22년 12월 21일 날 행안부 보도자료로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그죠. 결국 거기서도 이제 21일 이후로부터 소급 적용 전부 다 이제 거래 일어났었던 것에 대해서 중과세율 적용하더라도 입법이 통과가 되면 소급 적용해주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2월에 이제 입법이 통과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죠. 사실상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죠. 네. 결국 여야의 이제 합의점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약속한 대로라면 지금 거래하는 많은 취득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굉장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네네. 우선은 간단하게 현행 다주택자 매매 중과 취득세율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8%, 그 다음 3주택자 범위는 이제 전부 12%, 그 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자부터 8%, 그 다음에 그죠. 4주택자부터 12%인데 이 보시다시피 이제 전부 다 절반으로 3주택 이상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그냥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기조는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그 프레임, 뭔가 중과세율을 전부 다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전부 다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게끔 하고 네.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증여자가 2주택자 이상, 즉 다주택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 증여를 할 때 12%의 이제 아주 높은 그렇죠. 중과세율 적용이었는데 이것도 6%로 절반 깎아주고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지금 사실 엄청나게 이제 완화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중과 완화 방안이 통과가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이거는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통과는 되는데 이제 과연 여야가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세율 같은 게 조정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하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세금은 약간은 이제 정치적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어서 유권자를 위해서라도 이제 말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 이제 환급은 분명히 정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저도 이 부분은 무조건 될 거라고 보는 게 이게 두 번째 이슈인데 결국은 환급이 안 되면 예측 가능성을 너무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정책 신뢰도도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적용을 하더라도 세율이 이제 과연 이 안대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절반이 깎이면 좋은데 뭐 3주택자 이상은 6%가 아니라 한 8%, 뭐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될 수도 예, 있는 거죠. 민주당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안을 내놨었죠. 작년에. 협의를 도출할 때 결국 네네. 그런 안을 내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지금 이제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제 환급 받을 때 내 환급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취득세 관련해서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이 200만 원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취득세 부분은 아직도 좀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분명히 되기는 될 거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부세도 관심이에요. 사실 종부세 이 기본공제도 늘리고 세율도 완화하는 게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거기다가 올해 또 이제 공시가도 많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는 부담을 많이 덜었는데 이게 정부가 다시 뭐 올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선은 제가 예측되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22년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결국은 여야가 큰 다툼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몇 가지는 통과가 됐지만 결국 세율은 이제 좀 사라져 있었죠. 아, 세율은 안 내렸었나요? 약간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조정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과세율이 아직도 적용되는 게 3주택자 중에서 공시가압계가 이제 12억 원 이상인 경우.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풀리지 않은 게 좀 안타깝다라고 뭐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아쉽다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세율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세율을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야가 결국 그럼요.
야당에서 네.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국회를 결국 통과해야 되는 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수 펑크가 좀 이슈가 요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이 지금 60%로 아주 낮아진 상황인데 네, 네. 뭐 90%나 100%로 약간은 현실화율로 좀 적용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종합부동산세 약간 세제 개편안의 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종부세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이제 양도세 얘기도 나오던데 다음 달 초에 나오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마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예. 현재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적용은 하고 있는데 네. 유명무실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드러나고 나서부터 계속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거의 축소가 됐죠. 그렇죠. 강남 3구랑 용산구만 남아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중과세율 자체가 양도소득세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만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 자체가 이제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또 중과세율을 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중과세율에 대한 걱정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오히려 핵심 이슈는 이제 지금 어저께 이제 보도 자료도 나왔는데 네. 분양권과 주택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율 네. 이게 너무 지금 과도하기 세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행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77% 너무 네, 셉니다. 네, 사실은 네. 1억 원의 이제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얼추 따져보면 이제 7,700만 원이 세금이기 때문에 네, 네. 거의 이제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누가 분양권을 거래할 거냐. 그렇죠. 네,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미만은 뭐 45%로 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은 이제 일반 세율로 가자라는 안을 13 경제정책 방향 때 이미 나왔었기 나왔죠.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웬만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약간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부동산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일부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는 보도가 살짝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마 법안 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뭐 아파트 값이 좀 오른다는 얘기도 여전히 이 수도권 얘기고 지방의 경우엔 지금 미분양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미분양이 좀 심각한 것 같고 어.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세제 개편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은데 네. 이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사실 미분양 주택이 좀 심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는 08년 12월에는 미분양 주택이 16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7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이제 이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에 이런 다양한 혜택들 잠깐 일시적으로 항상 나옵니다. 약간 네. 1년 정도 아니면 9개월 정도. 그래서 이때 시점에 뭐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뭐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은 뭐 5년간 양도소득세 뭐 100% 감면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주택수에서도 빼주겠다. 어. 그러니까 저 때 주택을 뭐 예를 들어서 100채를 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100채가 주택수에서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인지 본인은 이제 내 집 마련할 때도 결국 이런 것과 연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이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 말이죠.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당초에는 뭐 이제 상속 증여세 같은 거 완화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굉장히 이 감세,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들이 높았는데 최근 이게 변수가 생긴 게 이게 세수 감소, 이 경기가 좀 다운턴 되면서 나오는 세수 감소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진짜 세수 펑크가 조금 올해 같은 경우 심각한 편인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제세 관련된 뭐 양도상속 증여나 증권거래세 관련해서도 거의 지금 8조 8천억이 좀 비어 있고 특히나 3월 말에 이제 끝났었던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5조. 그러니까 크게 확실히 경기가 좀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가치도 많이 이제 변동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전국에 18%나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예산도 좀 조율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현 상태가 유지되니까 세수 펑크가 발생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결국 이렇게 세수 펑크가 좀 생기면 제가 앞서서 말했던 다양한 세제 개편안도 시점을 약간 보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세제 개편안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중과세율은 일반 세율로 좀 기존에 있었던 패턴으로 바꾸면서 네. 거래 활성화를 좀 꾀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제 감면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좀 시점을 미룰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다 일반적인 걸로 좀 바꿔서 그냥 거래 활성화 정도만을 좀 유지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좀 다음 달 나오는 이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앞으로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중요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